네, 8월 넷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입니다.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우리 이성호 기자님 한 달 만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다시 복귀했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 헤드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선 파주 금능 연장이 1년 더 미뤄진다고 합니다. 킨텍스 도심공항 터미널 추진했었죠. 하지만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맹이 없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재건축을 기대했던 주민들이 뿔났습니다. 네, 이동환 시장의 행정부 첫 추경안을 살펴봤습니다. 국도비 800억 원을 보러 온 고양시 도시재생센터. 내년 문 닫나? 반지하 침수 피해 경기도 최다. 공공임대 확충해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년 기념 고양 포럼이 열렸습니다. EBS 국제다큐영화제 야외 상영이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중부대와 명지대 2022 대입 수시 모집 안내를 해드리고요. 클라우드 컴퓨터 무료교육 고양 맞춤형 일자리 학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3호선 파주 연장에 대한 소식이 최근 새롭게 업데이트 됐습니다. 네. 예, 대화역에서 시작해서 고양시 덕이동과 파주 운정을 거쳐서 금능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인데요. 이 노선이 적어도 1년은 더 늦어진다. 이런 발표가 최근 있었습니다. 원래는 적어도 작년 말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전에 추진을 확정짓는 것이 정치인들의 목표였죠.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사실 그게 현실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과 파주시가 손잡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존 사업 제안서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BC값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새롭게 수정 보완해서 사업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겠다. 이런 결론에 다다른 것이죠. 그럼 언제쯤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연될 전망이다라고 이제 파주시가 밝혔습니다. 자,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초미의 관심사가 그 가좌 교화 쪽 지선. 그거는 혹시 방금 드리는 설명의 노선이 이제 본선이라면은 가자 교환 노선이 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노선 또한 이번 달에 관련 영역이 국토부에서 끝났습니다. 이달 12일 날 그 영역의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까지 확인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그 결과 BC값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지금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내로 내용을 확인해서 기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에 도심 공항터미널을 유치하겠다. 이런 뉴스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3년 전 당시 이재준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도시 기반시설 중에 하나였는데요. 요거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고양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년 전에 시작한 영역인데요. 그 영역이 어찌 됐나 살펴봤더니 원래는 6개월짜리 영역이었거든요. 아주 간단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년 반을 끌어왔어요. 이유를 살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수요 예측이 어려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공항터미널이 총 3개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KTX 광명역이 있고요. 서울에 2개 있거든요. 하나는 공항철도와 연결된 서울역,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삼성동 코엑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킨텍스랑 제일 비슷한 환경이 어디냐? 코엑스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전시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오는 그런 유치 목적이 비슷하거든요. 이제 오랫동안 문을 닫아왔는데 거기가 최근에는 아예 폐쇄 위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엑스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일산에서 또 새롭게 신규로 이런 걸 유치하기에는 정말 좀 쉬워 보이진 않네요.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업을 완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킨텍스역 주변에 지금 CJ 아레나, 그다음에 킨텍스 삼전시장, 또 삼전시장 내에는 이제 카지노 이런 것도 이제 유치한다고 하니까 이런 게 만약에 잘 되면 풀릴 수도 있다. 그때까지 좀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자. 좀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의 과제로 넘기는 거네요. 예. 자, 일기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죠.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에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는데 일산 주민들의 반응이 차갑죠.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2024년에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2년 뒤로 미루면서 정말 실망감을 크게 준 거죠. 이거 여태까지 공약, 이거 선거용 아니었냐라는 비아냥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약을 믿고 뭔가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책 기대했던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발표로 이거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 말을 바꿔서 2024년으로 이제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미룬 것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2024년에 또 국회의원 뽑는 총선이 있잖아요. 선거용으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타이밍을. 예. 그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번 발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외에도 또 다른 뭐 재건축 관련 대책도 세부 계획안이 이것도 미뤄졌어요. 안전진단 규제, 그리고 두 번째는 재건축 부담금. 자, 요거를 좀 완화하는 게 지금 재건축을 기대하는 분들의 그런 심리였는데,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서 역시나 올해 연말에 발표한다라고 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구조 안정성 평가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 붕괴 등 구조적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요거 판단하는 거잖아요. 구조적 위험성이 낮으면 이게 재건축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 건물 위험하지도 않은데 왜 철거하느냐, 예. 이제 이렇게 논리에 막히는 거죠. 비중을 기존의 50%에서 한 30-40%대로 이렇게 낮춘다, 이런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안을 발표하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요거 한번 짚어보면요.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거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익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했을 때 개별 재건축 조합원들이 정부에 세금으로 내놓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안전진단 규제,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요거를 완화하는 이런 세부 계획안이 이번에 빠졌다. 구체적으로 내놓는 거 100일 만에 사실 불가능했던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애초에 가질 필요가 없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저희 고양신문에서도 이런 논조로 사실은 기사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네, 많이 계속 썼죠. 지금까지요. 이 신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딘가로 그렇죠. 이주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자, 이 대책도 이거 정부에서 뭔가 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100일 만에 과연 뚝딱 이런 대책이 나올 거다라는 게 애초부터 무리였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 대선에서 이런 무책임한 공약을 무조건 이렇게 용적률 높여주겠다, 규제 완화해주겠다라고 말한 것, 이것 자체가 문제였다 라고 이제 와서 되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초에 공약 자체가 문제였다. 네.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고양시 예산안이 세워졌는데 추경 예산의 규모를 보니까 2,226억 원입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뭔가 봤더니 역시나 교통 관련 용역 예산입니다. 저 교통 용역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양시 광역철도 개선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 3억 5천만 원, 이렇게 이번에 책정이 됐고요. 신분당선 일산 연장, 9호선 대곡 연장, 그리고 3호선 급행 도입 등이 과연 고양시에서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 예. 이런 거를 이렇게 검토하는 예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양시 주요 도로망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요거는 5억입니다. 자, 예. 요거는 도로입니다. 그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교 장항 연결도로, 또 대곡 고일로 확장, 자유로와 통일로를 포함한 고양시 주요 도로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개선 방안, 자, 요런 거를 좀 조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IC 주변 도로 개설 공사 등 12건의 도로 개설 또는 확포장 공사에 165억 원, 요거는 이제 공사 예산입니다. 예. 그리고 삼성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용지 매입비 275억 원, 지축두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용지 매입비 71억 원. 자, 요거는 뭔지 예.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어요. 아직까지 예. 저희가 좀 취재가 좀 덜 됐고요. 지금 이제 뭐 땅 사는 비용이라서 굉장히 비용이 큰데 이거 한번 네네. 살펴봐야겠죠. 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50억. 네,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좀 편성이 됐고요. 대체적으로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도시재생 등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 예산은 이번에 보니까는 완전히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하는 예. 이런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예. 뒷말이 좀 많이 있기도 예. 해요. 이번 주에 좀 더 그 내용을 잘 살펴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다음 주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문제, 그 다음에 혁신지구 문제 등이 지금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더해서 살펴봤더니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전면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네요. 내년도 2023년도 본 예산 편성을 앞두고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원당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그리고 능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을 통보받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네네. 전부 다. 네, 도시재생 지역이 5개잖아요. 컨트롤 타워 하는 기초센터, 그 다음에 현장지원센터 2곳, 이렇게 3개가 내년에 예산을 하나도 안 주겠다, 그러니까 없애겠다라는 거고, 나머지 3개 일산, 화전, 삼성 현장지원센터의 경우도 일단 내년까지 운영한다라는 이런 방침이지만 이 또한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장담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지금 분위기입니다. 고양 도시재생센터가 사실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2018년도에 설립 이후에 고양시에 5개 뉴딜 사업, 네. 그 다음에 혁신지구 사업을 유치를 해서 실적이 전국 1위입니다. 4년간 다운돈만 800억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센터 해체 이야기가 나오자 그동안 도시재생 열심히 추진했던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모두 정말 혼란스러워하는 지금 그런 현장 분위기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축소될 거다 뭐 이런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이 통째로 날릴 줄은 정말 몰랐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연기 도시재생 과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 예.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일단 답변을 좀 피했고요. 자, 그런데 이미 시 내부적으로는 도시재생 사업 정리 분위기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 좀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아무리 이 시정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서 인력을 조정하고 센터 운영을 폐기하는 것은 정말 좀 납득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의견을 내면서요. 건교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짚어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반지하 문제가 부각이 많이 됐죠. 서울에서는 반지하에 살던 가족이 참사를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국의 그 반지하를 포함해 지하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32만 7천 가구라고 해요. 근데 이 중에 절대 다수가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약 20만 가구, 그 경기도는 8만 한 8천여 호가 이렇게 지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도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2018년에 3,738, 2019년 3,772, 2020년 3,779 대동소이한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줄지는 않고. 그런데 문제는 반지하 수는 적은데 침수 피해 건수가 고양시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점입니다. 3년간 고양시 침수 피해 집계 건수가 608건입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집계 건수의 무려 34.3%가 고양시에 있는 반지하 주택이다. 경기도 3분의 1이 고양시 주택이라는 건데 우리 고양시 다음으로 침수 피해가 많은 데가 시흥시인데 453건, 그리고 수원시는 고작 150건. 그러니까 고양시의 뭐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왜 반지하 수에 비해서 고양시의 침수 피해가 유독 많을까? 요거 좀 궁금해요. 방제 시설이 취약한 구도심 혹은 이 외곽 지역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도 고양시에서 대부분이 뭐 고양동, 또 고봉동, 또 강매동 이쪽 이런 외곽 지역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제 최근 서울에서는 반지하를 아예 없애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비현실적이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국토부의 반지하 대책이 발표된 16일 이 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거기서 반지하 주거 개선을 위한 서민주택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인데 정작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 고양시만 우리가 좀 보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임대 확보 방안이 이제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고양시 현실을 보면 이미 계획된 것도 없애는 판이라 이거 앞으로 좀 걱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가 고양에서 열렸습니다. 고양신문 주관으로 열린 92회 고양포럼에서 새벽 김대중 평전을 쓴 김태근 작가를 초청해서 김 전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하고 우리에게 남긴 가치와 정신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 거점이 원래는 서울 동교동이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고양시 정발산 기술부로 저택을 이제 옮긴 이후에 대통령에 바로 당선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날 김태근 작가님은 김대중 대통령과 고양시와의 인연에 대해서 회고를 한 후에 김 대통령이 남긴 중요한 이 어록들을 중심으로 강연을 풀어나갔습니다. 고양신문 6면에 실린 흥미로운 기사를 통해 이날 강연의 감동을 다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로 19회를 맞는 EBS 국제 다큐 영화제가 3년 만에 일산 호수공원 야외 상영을 재개합니다. 야외 상영은 EBS 다큐 영화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야외 상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별로 상영작이 여러분에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자, 영화제 주최 측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골고루 갖춘 화제작들을 야외 상영작으로 골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작품 설명과 일정은 EBS 국제 다큐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덧 9월이면 이제 2023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네, 고양시 소재 학교들의 수시 모집 정보 안내해드립니다. 자, 먼저 중부대학교는 2023학년도에 총 1770명을 모집하는데 전체 인원의 95%가 넘는 1691명을 수시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네, 수시 전형 유형은 학생부 위주와 실기, 실적 위주로 구분이 되는데요.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중부대는 취업 진로 지도 시스템과 현장 실습, 취업 연계 프로그램, 산학 협력, 창업 동아리 지원, 관련 캠프 등을 통해 8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는 관심 있는 수험생을 위해 설명회와 박람회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생생한 학교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수능 성적 없이 100% 서류평가와 면접만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인터넷으로 수시 모집을 진행하고요.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그리고 특성화고교 교육과정 졸업 후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대면 입시 설명회도 연다고 합니다. 8월 27일 오전 10시 30분과 9월 6일 저녁 8시에 각 학과의 커리큘럼 소개, 그다음에 학교 생활, 입시 등에 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2022년 고양 맞춤형 일자리 학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교육부문 수강생을 9월 8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네, 이번 교육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미취업 고양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비는 전액 고양시가 지원합니다. 네, 또한 교육과정 수료자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또 클라우드 컨설팅 회사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부대학교 평생교육원 쪽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